안녕하세요. 행동하는 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이 좋아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께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말, 단순한 행동으로 나의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뭐 못할 게 없겠죠? 우리 함께 이 책 읽어보기로 해요.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49가지를 다 알고 가슴에 새겨서 내 몸 안에 체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9가지를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행동하면서 나에게 좋은, 아주 밝은, 좋은 기가 흐르는 설렘이 내게 항상 존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인류 경영자 몇 명과 어떤 유형의 사람을 키우고 싶은가에 대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영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부하 직원, 거래처, 고객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평소에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 사람을 돕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듯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후배 2명에게 선배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제 만년필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한 명은 감사 편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선배와 만날 때마다 만년필을 꺼내 보이면서 소중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감사의 말을 항상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날 고맙다고 딱 한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선배에게 업무 관련의 지인으로부터 당신 주변에 누군가 우수한 분을 소개시켜 줄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첫 번째 감사 인사를 시시때때로 한 그 후배를 추천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사시나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내뱉고 있는가요? 당신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에게 호의를 갖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둘째,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도 빠르다. 전 즉시 행동하는 것은 할 수 있어서 이거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보낸 책을 받았을 때 반응 속도와 예의를 표시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성공 정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바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감상평을 수기로 적어 곧바로 감사 엽서를 보내줍니다. 거기에 작은 답례품이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감사장은 몇 분 안에 확 써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의 말뿐만이 아닌 감상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글자는 서툴러도 괜찮으니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쓰면 됩니다. 물건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었을 때, 어드바이스를 받았을 때도 반드시 손수 쓴 감사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당신의 운은 확실하게 열릴 것입니다. 셋째, 직감으로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인다. 저는 직감으로 움직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뭔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됐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좋을까? 어느 대학교가 좋을까? 지금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계속 전세로 있을까? 집을 사는 편이 나을까? 우리들은 크고 작은 갖가지 일에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감입니다. 자기가 감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와 같이 우물쭈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운은
도망가고 맙니다. 내게 기회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도 직감으로 재빨리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빨리 이게 이제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걸 그냥 몸이 감으로 느껴서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고 또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감을 느꼈을 때 바로 또 행동으로 실시했지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이제 너무 리스크가 많은 게 아니냐, 너무 남의 돈, 은행 돈을 많이 갖다 쓴 건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을 가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으로 그 물건을 사서 제 옆에 뒀는데 이미 이제 올해 딱 1년을 운영하고 다 선순환으로 다 바꿔버렸답니다. 나중에 그 비법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밥 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감으로 결정한 후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난 이거 반드시 정말 좋은 물건이야,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면 정말 좋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세 번째, 이거를 저는 좀 많이 두려워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이제 새해 목표에 이걸 하나 적었습니다. 뭐냐면, 셋째, 여행 등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저는 여행을 조금 겁내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혼자 여행을 떠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여행은 즐거운데 생각보다 또 떠나기 전에 굉장히 걱정, 두려움, 이런 힘들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해서 여행이 사실은 마음에서 엄청 즐겁지는 않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이분은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운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요즘 유행인 쇼핑센터나 새로 오픈한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듭니다. 이런 곳에는 북적이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셔터가 내려진 상점과 세태한 온천가 등에는 운이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운은 움직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기발랄하고 좋은 운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주 꽤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 설렘을 가슴에 품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주변에도 전해집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기가 정체된 사람이라도 시속 100km 이상을 이동하면 활기를 찾게 됩니다. 또한 특급 열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어딘가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요즘 특히 정체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행동만이 인생의 힘과 기쁨과 목적을 이끌어냅니다. 저도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멘토에게 붙어라. 멘토란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 은일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할 수 있는 인품, 삶의 방식이 멋있는 사람, 폭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런 자기만의 기준의 멘토가 있겠지요? 한편 베스트셀러 작가의 옆에 있으면 또 재판에 들어갔다. 벌써 몇만 부예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신은 책을 팔리는 것이다 라는 관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됩니다. 당신의 멘토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운에 이끌려 당신의 운도 좋아집니다. 직업적으로 운이 좋으면 일생 동안 당신의 성공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10대의 인류의 음식점에서 수행을 받은 사람은 인류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명 음식점을 거쳐 보다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멘토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운이 좋은 사람의 뒤를 따라가세요. 한턱 내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진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화와 요리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매우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꿈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재작년인가? 이제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에 작가님 청을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책에서도 저는 가장 그 책 한 권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제적 자유를 왜 누려야 되는지를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생겼어요. 거기서 제일 멋있었던 점은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밥을 다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래 나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전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은 식사 대접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꿈을 이룰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러네요. 밥을 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게 된 것은 젊었을 적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학창시절 친구와 함께 조금 무리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멋진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 우리들은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사는 먼저 돌아갔고 식사를 끝낸 우리들은 얼마나 비싸게 나올지 긴장하면서 종업원에게 계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계셨던 손님들 목까지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름조차 알리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일이 가능한 신사가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멋있으시다. 멋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게 되면 운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피부로 느낀 저는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준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쉽진 않은데 이런 능력을 빨리 갖출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1000명 런치를 주최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명씩 총 1000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1년에 걸쳐 수백 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1000명 런치를 주최한 친구의 경우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서포트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 인맥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비용은 상당한 지출이었지만 그 친구는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100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점심 드시러 나와주시겠어요? 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을 초대해보세요. 저도 여기다가 실천이라고 썼습니다. 100명에게 점심 식사를 같이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선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는 자신도 즐겁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고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면 되고 우정이 필요하다면 우정을 주면 됩니다. 누구에겐가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돌고 돌아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고마움과 비즈니스 찬스로 되돌아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자꾸 남에게 주길 바랍니다. 돈, 애정, 우정, 물건을 주고 무엇이 돌아올지를 실험해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줘라. 저도 이제 이러한인 것 같아요. 유튜버는. 이것보다 작은 일 중에서 가능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읽고 감동받은 책을 알려준다. 저도 제가 혼자 읽고 그냥 이 책이 그냥 책꽂이에 꽂히는 게 아까워서 유튜버를 하게 된 동기이기는 합니다. 나 혼자 읽고 이게 책꽂이에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맛있는 밥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시면 제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읽고 감동받은 책을 알려준다. 일이 빨리 끝났을 때에는 동료를 도와준다. 친구의 사업이 잘 풀리도록 기도해준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운을 크게 했으면 했지 작게 줄어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탁받은 것을 바로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저도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행동이 굉장히 빨라요. 생각을 못하고 단순 무식한 사람이라 그냥 일 처리는 빨리빨리 끝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운이 온답니다. 저의 세미나에 참석한 부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리모컨 좀 줄래? 그러자 이미 화장실로 걸어가기 시작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더 가깝잖아. 당신이 하지 그래? 아니야,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둘 다 상대방이 가깝다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운 후에 누가 더 가까운지를 재어보려고 줄자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줄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동안에 영화는 점점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서로 크게 웃으며 화해했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무언가를 해줄래? 라고 부탁했을 때 몇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라고 대답하고 즉시 하는 사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는 사람, 할 수 있을 때 할게 라고 말하고 하지 않는 사람, 하기 싫어 라고 언짢아하며 시비조로 나오는 사람. 이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람은 즉시 움직이는 사람 뿐입니다. 한다고 했으면서 하지 않는 사람, 언짢아하는 사람은 논외이지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움직임이 느린 사람입니다. 즉시 움직인 사람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것 때문에 그다지 감사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거절한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인생밖에 남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겉으로는 서두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해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필요해서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합니다.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수락했다면 어차피 해야만 합니다. 그때 귀찮은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겨준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탁한 상대가 업무관계든 가족이든 상사든 후배든 간에 수락한 것은 가장 빠른 스피드로 해버리세요.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상대방도 기뻐해 줄 것이며 내 마음속에 그거 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행동력이 당신에게 커다란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웃는 얼굴과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어리석은 자는 뒤로 미루는 일을, 현명한 자는 재빨리 착수합니다. 여러분, 이 책 읽고 나에게 아주 좋은 운을 다 온몸이 충만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 설레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운이 함께합니다. 우리 연휴에 시간 내서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이동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